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1% 증액된 594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78% 증액된 2,055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8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600만 원입니다. 재사전 예찰 활동 등을 위한 읍면동 지원인력 급식비로 540만 원, 안전 한국훈련 장비 부대시설 임차에 따른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정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건설도로과입니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900만 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보안설계 요구에 따른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비 증액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도로관리과입니다.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800만 원입니다. 자전거 교량 긴급 보수 부족분 3억 6천만 원, 제설 자재 및 장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도육교 안정성 도모를 위한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1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9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0억 2천만 원,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2억 2천만 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148억이 증액된 1,238억 9,500만 원입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75억 원, 운수업체 지원 유가 보조금에 54억 원,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분 5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9,900만 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 및 건설기계 정기 검사 수검 동료에 따른 우편료 증가분 각각 3,300만 원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예산은 191억 7,8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130억 1천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3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 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 드릴 사항 있으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분야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안전청구과에 세입 중에 세외 수입 중에 그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번에 321만 1천 원, 또 지난년도 뭐 수입은 잡았었던 거고, 근데 이게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이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나요? 이제 교육을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태료도 뭐 세외 수입이긴 한데 예, 예, 또 교육을 좀 잘 홍보 안내를 해서 예, 예. 과태료 납부하는 것 본인한테도 좀 가급적이면 예, 그렇게 추가로도 자주 통보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부과됐으면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이렇게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폭염 폭우 뭐 해서 우리 안전청구과를 비롯해서 또 각 부서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명세서는 280페이지고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서 5페이지인데 은면동 지원조로 해서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540만 원. 네, 네, 예. 그럼 이거 기존에는 읍면동 지원조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아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재난 상황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시에. 근데 이제 읍면동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청 부서에 이제 그 각 부서별로 그 주의보 예비특보라든가 주의보 그다음에 경보 때마다 이제 한 명씩을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주의보 때는 한 명, 경보 때는 두 명씩 추가로 배정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을 배정 이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서 밤새고 이제 같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식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네. 기존의 인력 플러스 아 거기는 이제 원래 따로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거기는 당연히 있었던 거고 네, 저희 그러니까 거기다가 직원이 이제 더해서 본청 직원이, 예. 본청 직원분들을 파견을 해서 예,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하게끔 한다. 예, 예, 예. 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편성해드려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관리 계획 책자하고 재난 관련 행동 매뉴얼 제작을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네, 네. 예, 뭐 이건 기정액 경정액인데 그 보니까 금액 요구액은 다른 부분인데 뭐 이게 추경과 관련된 건 아닌데 영상 관련해 1,000만 원인데 그 책자는 좀 저희 한건위에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그 배수 펌프장 운영은 알겠어요 내용은. 근데 이 펌프장을 제가 쭉 저번에도 행감 때 그 자료 제출한 걸 참고해서 다 주소를 쳐갖고 알고는 있으니까. 네, 네. 근데 통복 일수문은 지금 그 신대동 고평 거기에 있는 게 통복 일수문이죠. 예, 예. 근데 통복 일수문, 통복 이수문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명칭을 신대 수문이나 좀 이렇게 변경할 수, 거기 번지는 신대동으로 돼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1, 2, 3, 4로 하다 보면 헷갈려갖고. 네, 거기에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원래 지명대로 검토 좀 저도 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인데 이건 하여튼 정부에서도 참 잘했다 시의적절하게 네, 네. 예,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관로가 준설이 안 돼서 그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시급하게 정부에서 특별 교부세를 내리는 거는 그 민생이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좀 시의적절한 그 예산 지원이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정확히 그 뭐 각 지역별로 안정리나 주팔리나 그 고덕 신도시 또 일본 국도 해갖고 또 산업단지들 해서 준설한 거 집행했다는 건 이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심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그뭐 네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통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준설할 부분들은 준설하고 또 새롭게 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잘 통계나 자료를 축적을 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5페이지 보면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인데 이게 뭐 예산이 여기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그 5개 논박 근로자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에 그 농업인 고령 농업인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인 수가 900명 이상 되는 대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일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심평동인데 이런 데는 내년부터는 좀 감안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쪽에도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비율을 좀 안배해서 심평동이나 은평동 이런 데 도시 지역에 있는 농촌도 풍산동 이런 데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도비도 뒤에 보면 있는데 네네. 하여튼 그 실제 위험에 놓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또 그 원칙을 좀 가지고 예, 예. 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 보급하는데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창 6교에 관해서는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전거 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보강 사업을 해갖고 계약 공사비 요구액이 꽤 커요. 그래도 현재 추경 액수치고는 한 3억 6천 되는데 단거리 자전거 데크는 2억 2천을 확보했어요. 근데 다시 요구액이 2억 3천이고 이제 또 그 외에 뭐 노양리, 월량교, 뭐 통복천 등등등등 해서 나머지 또 한 1억 3천 정도가 있어서 이게 3억 6천이 요구액인데 이 단거리 자전거 데크 교량은 하다 보니까 더 보강을 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 예산을 확보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정 사업비 대비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 단거리 자전거는 그 전에도 보면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특별한 그 교량 자체가 공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사유가? 예, 지금 제목에서 본 것처럼 데크 교량입니다. 데크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반 이제 콘크리트 대비 이제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합성목이라든지 그런 거로 쭉 돼 있고 단거리가 제일 좀 좋은 데거든요. 자전거 타기 경관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 부분을 그럼 저희가 콘크리트나 별개로 하면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바꿀 때는 좀 내구성이 좋은 자재로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좀 이 점검을 좀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주기가 있는데 그 너무 이제 액수도 크고 자주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발견된 문제점, 취약점들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할 때 차라리 좀 액수가 더 들더라도 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되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거리 그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설치를 해서 그 소음 때문에 이제 그 민원이 계속 돼서 이제 저희가 그 몇 번 이제 전면 보수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그 유지 관리가 좀 오래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면 살포기 구입 있는데 예산 설해 예방 대책에 하나는 장비 임차료가 1.5개월에 750만 원이에요. 한 대에 그러니까 1개월 단가겠죠. 또 하나는 네 대인데 1.5개월에 단가가 550이야. 750과 550의 차액이 왜 발생해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부의 750짜리는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이면도로 제설 작업이라고 그래서 작은 1톤 그 사항입니다. 15톤과 1톤? 그런 거 좀 부기할 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겨울철 제설제 구입인데 이게 알겠어. 이게 처음으로 편성한 거죠? 7억 7,800. 예, 지금 도비를 지원 내려와서 처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내니까 도비 100%예요, 이건. 예, 도비 100%입니다. 여기 구입인데 좀 구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구입 시기별로 단가 액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비수기 때 구입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막 성수기 때 구입하면 막 가격이 치솟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예, 정확하게 보시는데 우선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9월 이제 8월부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기라 지금이 좀 저렴합니다. 예상외로 또 폭설을 많이 내리면 또막 단가가 올라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비축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선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어요. 도비 전환 사업을 해서 이거는 우리 도비 12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 2억인데 이거는 매년 해요? 2억을 가지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뭐 주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한 130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비를 우리부터 옐로우 카펫이라든가 필수 시설 아니면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좀 있어서 전수조사 후에 정비할 것을 좀 세부 내역을 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152개 전체가 152개예요? 132개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32개소입니다. 132개고 또 나머지 20개소는 다른 어르신 보호구역이에요? 예, 노인 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호구역.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30개만 해요? 실태 조사는? 예, 현재는 그렇고요. 추가로 이제 사업할 때가 또 저희가 이번 예산 추경되면서 8개소 정도 더 진행할 건데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실태 보고한 조사서 언제 나와요? 이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사업 진행 내부적으로 진행한 게 있어서 바로 결과는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이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게 아니라 지금번에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인 그 10억 2천 플러스 해서 22억 2천에 대한 전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 내역인지 알겠어. 그러나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럼 추경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어야 이 정도 금액이 이런 사업 내역으로 하는구나. 이걸 판단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1년치 전체를 기존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되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사업 내에 포함시킨 것은 옐로우 카펫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필수 시설인데 표지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 사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면에 이제 적색 표시 주의 이제 시인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노면 적색 표시를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그걸 할 것이고요. 말씀 주신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은 기편성된 기정 예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사업 실태 조사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나중에 할 때도 이 진감에 대한 산출 내역도 별도로 좀 부기를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 28페이지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전거 도로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땅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원님? 예, 그 카페촌 있는데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강변에 있는 거기입니다. 아, 아카이브 카페촌 앞에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예. 거기 전면 보수가 들어가면 우회 도로는 어떻게 준비를 자전거 도로요? 예. 예, 그럼 준비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위치가 거기군요. 멀쩡하던데요? 작년에는 교량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 거. 네, 24년도 혹시 가지고 제가 계신 지금 확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 연그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10한 3, 4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갑니다. 연 평균적으로 13, 14억. 예. 이게 점점 이 금액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보도와 자전거 도로 통합까지 전부 다 좀 400km 훨씬 넘는 도로고 특히 강변 도로 같은 경우는 물과 같이 있으니까 더 이제 교량이라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 한강 100km 그것도 결국은 하천변 옆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그 음성 안내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한 바 있고 QR 코드라든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편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시는 분의 편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뭐 하다못해 공기주입기도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다 하고 그거 다 말씀드리는 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고 음성 안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공모? 예, 이런 편의 시설과 관련된 거 어. 그래서 좀 시비를 좀 아끼고자 했는데 좀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예 올렸습니다. 통북천에 시범 실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자전거 도로변에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정보팀에서 아, 이제 그래요? QR로 해서 그 음식점이라든가 주변 현황을 안내하고 이제 평택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검토하도록. 그 음성 안내가 안전 때문에 그래요. 봄철에 그 꽃들만큼 저 인파가 많잖아요. 예. 그 이제 좌우 통행 때문에 안내를 음성으로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한강도 그렇고. 요청하신 바 네, 내년에 한번 꼭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네. 검토 한번 해. 대중교통과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도 이것도 역시 연간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매년 들어가나요? 이것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 한 355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네. 지금 대중교통 자체가 이제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비중은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점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관리제 쪽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비수익 노선은 차츰 이제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저 한정면허하고 개선명령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대인데 개선명령 된 것하고 한정면허가 네, 개선 명령하고 한정 명령 모두
그 비수익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공관리제 노선도 있습니다. 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공공용 택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집행률이 99%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그 당초에 한 87개 마을 정도에서 올 상반기에 40개 마을, 41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산은 12억이었는데 최종 집행액은 한 16억 정도, 요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건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이해 추경 예산은 심사 시간인데 그 우리가 그 데크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데크. 그 수명이 예, 그 보행 구간에는 데크를 많이 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수명이 평균 몇 년이죠?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데크가 그 통복천 주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0년 이상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한 단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풍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부분 좀 파손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군 연한을 말씀드리긴 조금 지금 곤란합니다. 내구 연한이 뭐 평균 뭐 10년에서 15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내구 연한이 이제 다 되면은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데크 데크 안 하고 일반적으로 뭐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도 가능한데 그런 이제 거는 좀 보행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제 경치가 좀 좋은 구간에는 그 데크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보행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제 보행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지금 방금 도로관리과장 말씀하셨지만은 통복천의 그 데크는 보도블록 위에다가 그 데크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 지금 아마 그거 설치 연도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도인가 아마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약 한 15년 정도 된 건데 그거 다 이제 원상복구를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나고 막 그래서 그거 이제 뭐 폐기물 발생되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통복천 그 데크 구 세계동 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네. 거기서 먼저 그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발목이 껴가지고 예, 저희가 점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사계절이 우리 국내에 이제 사계절이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폭우나 폭염, 폭설 뭐 이런 재난 현상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전건설교통부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올해도 다행히 뭐 이렇게 폭우는 이렇게 많이 안 쏟아져가지고 현재까지는 뭐 지난해 모양 뭐 이렇게 뭐 세계 지하차도도 2번씩이나 물에 잠기고 그래서 뭐 차후 조치는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온 편이죠. 지금 뭐 강릉 쪽에는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아마 그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달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7월 16일 날은 그렇죠. 예.
그래도 안전총괄과는 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뭐 그동안 뭐 우리 평택시는 사실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어요. 뭐 쇠 사고라든지 뭐 폭설 사고라든지. 그런데 지난해부터 폭설로 인해서 뭐 우사도 많이 붕괴되고 하우스도 붕괴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손해가 좀 막심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재난 현상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과도교통부에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응을 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중교통과가 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약 한 12억 8천만 원 감액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뭐 큰 문제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분기당 한 8억 정도 요 정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분기의 정산이 그 다음 달로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4분기에 대한 그 지급분은 내년 1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이제 감액을 시킨 거고요. 1월 달에는 예상 이제 초기이다 보니 한 4억 6천 7천 정도 이제 집행이 됐고요. 2분기 때는 한 6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좀 더 이제 더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거 감안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본 예산에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놨다가 지금 이제 이해 추경에서 이제 감액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뭐 그런 문제도 발생이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약 한 뭐 40%씩 그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잘 편성하셔서 이런 그 삭감 내역에 안 올라오게끔 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그 차량등록 사업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장비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든지 중장비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건설기에 관리합니다. 그럼 불법 주차라는 거는, 중장비가 불법 주차라는 건 어느 부분을 불법 주차, 뭐 불법 정차, 불법 주차 이것도 해당되나요? 중장비도? 건설기에 같은 경우요. 뭐 이제 화물 운동 자동차 사업법에 따라서 조례 같은 게 별도로 이렇게 예를 시에 들어서 규정돼 있잖아요. 지게차는 뭐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그냥 주차해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주위의 도로나 주민한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집회 신고한 장소에는 지게차를 몇십 대씩 갖다가 주차를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로나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은 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조례가 현재 마련돼 있는데요.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조례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단속할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데나 갖다가 이렇게 정차나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이제 주차한 게 이제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면 위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우리 소장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에
올해 3월달에 또 이 국토법 개정 건의를 또 올렸습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저 건설 쪽에 많은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안전건설 교통부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쨌든 뭐 시민의 안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뭐 다 개개인적으로 뭐 다 지적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좀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그 시행을 좀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손한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에는 큰 사고가 재난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었는데 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예년처럼 전년처럼 폭설에 대비해서 또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아까 유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읍면동 지원해 주시는 거는 계속 지원은 나가셨는데 이제 식대비 지원하시는 거고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해서 이거 하나가 추가됐네요. 이게 예전에는 뭐 훈련을 영상이나 이런 걸 실시간 출력하는 건 없었나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직원들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지금 처음 실시해 놓은 거라 드론 촬영이라든가 이제 그 현장 상황하고 저희 제대보건 상황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 보면서 그 하는 걸로 지금 이거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예. 이거를 촬영을 해갖고 원리 송출이 해나요?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이제 보면서 영상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직접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실하고 같이. 현장하고. 예. 근데 이게 재난 안전 대비 훈련에 보니까 집행률이 8월까지 26%인데 혹시 이 안전 대부분 이런 안전 대비 훈련 같은 거는 10월 그 후반기에 집중되어 예, 있어서 그래서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전거 도로도 말씀을 하셨고 어린이 보호구역 전환 사업도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저는 이만큼 132개소 중에서 뭐 노면 적색 표시 2개소, 표지판 정비 60개소, 옐로우 카펫 7개소 이만큼만 한다는 건 아니죠? 네. 노면 정비 60개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다 예, 하신다는 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옐로우 카펫 주위에 설치하는데 그 학교나 뭐 저 주민들이 원하는 7개소를 하셨는데 옐로우 카펫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72개 학교 정도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고요. 개소 수로는 한 112개 설치했는데 추가로 이제 이번 추경도 예산 발생하겠다는 얘기인데 학부모님들은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죠. 그럼 이번에 뭐 거의 다 설치가 됐고 7개소 하면은 거의 학교마다 옐로우 카펫은 다 설치돼요. 금년 소요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거는 계속 뭐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 네,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다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요형 응답 버스 이거 저희가 응답 버스가 그 도비 내식에서 예상을 삭감된 건지 그 9대에서 6대로 줄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수용답형 버스 똑버스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고덕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그 현덕하고 서탄에 그 8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현덕과 서탄 지역이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해오다가 올해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8월부터 운행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상반기까지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추가로 더 삭감을 한 내역입니다. 그럼 톡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건가?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매일 한 1,000분 정도는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집계가 나오고요. 현덕 서탄은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이제 그 추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교통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특별 교통수단 도입해 갖고 지원 국비 10이 이제 내시고 50%씩 된 건데 이거 원래는 교통 8대는 교체 카니발 8대고 이거 이동식 간이 침대 장착은 원래 없었었나요? 저희가 그냥 다 뭐 휠체어나 이런 거 리프트 장착만 돼 있고 간이 침대 장착 있는 거는 새로 하나 도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하반기 때 새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와상형 장애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누워 계신 분들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이제 한 대를 도입하게 돼서 그 버스 구입비의 50%와 운영비를 추가로 담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게 생기셨으니까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 어르신 교통비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예산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 그에 따라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만약 답변이 길어진다고 하면 추후에 따로 좀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업 명세서는 280조이고 설명서는 8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 앞전 부서에서는 감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증액에 대한 문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기료잖아요. 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회 추경 때 얼마나 증액을 하셨죠? 일회 추경 때도 실은 똑같이 1억을 올리셨죠. 네. 나머지 총 일회 추경 때 2억 2천을 네, 올리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젤 배수문이라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잠겼던데 이제 그 세계지하차도 관련돼 가지고 옆에 지젤 배수문 그 배수 펌프 3개를 달았는데 그거를 추가로 이번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거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전기요금을 조금 이제 그 하반기 거를 조금 예산 덜 세운 게 저희는 올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본 사업 때 올리고 1회 추경 때 올리고 2회 추경 때 올리고 이것도 실은 예산 사업 편성에 대해서 한 번에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잘 인식해 주시고 이번에 뭐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세워야 예. 되는 부분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잘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281쪽,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방회계법 제 37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짧게. 그 페이지 혹시 17, 16페이지 우리 폭염 대책비 해갖고. 이게 이제 도비로 23년도에 내렸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다 지출을 다 하고서 그 회계 처리가 좀 제대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부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미 지출은 다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급까지 물품까지 했는데 이제 아마 그 회계 처리상에 카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 카드로 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입금이 안 돼서 아마 돈이 이제 어떻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잡수입으로 아마 세수입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이게 나타난 겁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처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이런 부분이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예, 예. 37조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실은 이거는 우리가 회계조차상 이게 좀 위반 사례긴 맞잖아요. 예, 그렇죠? 안 맞습니다. 위반 예, 사례죠. 위반 사례인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회부 쭉 보다 보면 그 지출형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체 사업의 금액 중 전액권 빼버리고 불용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안 된 거를 지금 이제 사후 지금 이제 보완하는 건데요. 예, 조금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좀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좀 이렇게 언뜻 지나쳐 봐다 보면 이거 당연히 지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이거는 좀 개인적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와서 미리 이 심의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쉽게 이해할 부분이고 시스템상 오류나 뭐 과오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자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의원을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분 제30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저희들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네, 예. 바랍니다. 기타 마지막이요. 우리 복창 있고 이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보상 다 나간 거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냥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앞으로 추진 계획 좀 한번 네.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복창육교 공사 관련해서 저희 이제 국가철도시설공사 충분히 좀 협의를 했고 그 협의 결과에서 이제 설계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지난 이제 8월 18일 날 이제 공법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이제 국가철도시설공사 현장에서 미팅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충분히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특종 관련해서 13억 확보가 돼서 일단 부족한 사업비에서 그나마 이제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실은 올해는 우리가 실은 3억 세운 거 중에서도 네네. 거의 집행률은 거의 제로. 네, 그 3억원 지금 교부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감리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일단 철도시설공사 이제 그 감리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요 이제 사업비 13억에서 요번에 그 재원에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잘 가보셨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비가 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실은 출시적에 올렸죠. 23년도부터이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 전 한 5, 6년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조만간 그 좀 완료 좀 잘 시켜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빠르게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로 해서 SB 1등급의 방어 울타리 설치하는 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처음 사업은.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 8톤 차량 같은 이제 큰 대형 차량들이 충돌했을 때에도 그 안전 가드레일이 견딜 수 있는 걸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뭐 저도 이것 때문에 막 뒤져보니까 SB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속도에 따른 그 뭐 재질이나 조건도 있고 한데 지금 이 학교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5개소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대형 차량이나 차량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기존에 이거 뭐 저희가 특별히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거는 그동안 이제 그 학부모 위주로 후보님들께서
이제 이런 제기를 좀 해주신 사항도 있고요. 민원 제기 해주신 사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 비슷하게 해준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 배정 생각도 좀 배정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한 거는 차량 속도가 50km 내외로 빨리 달리는 차량이 옆에 인접해서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통화하게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한 역할, 가드 역할을 하는 곳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30km로 지금 30km잖아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이건 지역별 차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도가 어느 곳에 뭐 몰려 있다. 그럼 거기 다 해주는 게 우선일 수 있죠. 그거를 지역별 편차를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현황을 제가 뭐 일일이 파악해 본 건 아니에요. 현장도 가보진 않았는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이런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집행해 달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그리고 참 설치 위치 아까 무인 교속 단속 장비 특별 조정 교부금 무인 단속 장치 설치하잖아요. 8개소. 네, 네, 네. 그 위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그러면 24년도 정산분하고 9월분 반영해서 금액 요구액이 산정이 됐으면 10, 11, 12월은 별도로 또 추경에 세울 겁니까?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전년도 23년 24년도 집행 내역에도 보통 이제 하반기 석 달분 정도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년도에 그 3개월분을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그럼 10월, 11월, 12월 거를 내년에 지급해 준다. 네, 맞습니다. 또 정산도 하잖아요. 저희가 정산 용역을 또 해서 전년도에 이제 정산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10월 달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월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한 6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액의 6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선관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소소한 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좀 드려서 질의 궁금한 사항은 좀 받도록 하겠고요. 그 수요 응답형 버스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줘도 감사한데 뭐 수원이나 화성이나 뭐 광주나 이천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업비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당 버스는 지원 대수가 줄어서 간 거죠? 예, 당초 이제 42대에서 33대로 줄었고요. 이게 이제 환경부 그 국고지원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전기 버스는 하여튼 별도로 또 지급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대강이 광역버스 준공유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 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원, 평택, 포천, 양평, 여주인데 뭐 고양시나 다른 시들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한테 이것만 보내준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이제 4차 병역 내시 때 해당되는 시군만 이렇게 내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수업계 보전금이 작년도 최전 예산이 165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경정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244억이에요. 그 액수가 크거든요. 좀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이유가 좀 있을 텐데 액수가 너무 차이가 커서 예, 유가 보조금 그 인하 조치가 계속 이제 퍼센테이지가 작년부터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이제 37%까지 인하를 해줬었는데 그 최근에는 15%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상형 특별 교통수단은 이게 23년도 5월달에 이제 헌재에서 불일치 결정이 나갔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행을 하는 거고 뭐 그에 따라서 도비하고 뭐 12로 해서 5대5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현재 이 평택시 와상 장애인 수가 파악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와상 장애인 수가 한 30명 정도 요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와상형 장애인 차량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기존 특별수단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움직이시려면 천상 구급차나 뭐 이런 거 불러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면 비용도 크고 그분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어렵겠지만 결정하신 거 잘 하신 것 같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량 이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국비는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영차고지. 이게 국비는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근데 증액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100% 12로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가급적이면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르신 교통지원금은 그러면 4분기는 다시 추경 때 또 세워야 돼요? 이번에 안 세운 거죠?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올해는 3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정산하면 내년에 옮긴다. 네, 내년에는 올 4분기하고 다시 1, 2, 3분기 거 이렇게 세우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다 이해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 차량 등록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등기 우편 등기 수수료 뭐 이런 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이 등기 우편 말고도 뭐 카톡이라든가 뭐 전자 문서라든가 이런 SNS로도 통지를 하나요? 예, 현재 SNS 같은 경우는 저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올해 카톡으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기 우편만이 아니라 그런 거로도 통보하고 있다.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특별하게 지금 24년도 수익이 아니라 24년도 수입이죠. 446억 1,600만 원이. 수익이 46억 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으로 돼 있어서 갑자기 나 46억 어디서 수익이 생겼나요? 네 아닙니다. 근데 5.5%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5.5%를 지급하고 있어요. 네 위탁 수수료는 네, 그렇게 약정해서 이거는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줄 때 다시 협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 이제 관연도 거 정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비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라는 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도 좀 비교 검토해서 적절한 것인지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